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전직 대표 출신 2명이 있죠. 황교안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인데요. 황 전 대표는 4.15 총선 조작설과 간첩 게이트를, 또 홍 의원은 반윤석열을 내세우면서 대선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의 활발한 활동이 눈에 띄는데 주민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인데요. 남들과 달리 시간을 거꾸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80세 노인으로 태어난 주인공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젊어지는데요. 명대사가 참 많았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For what it's worth, it's never too late, or in my case too early, to be whoever you want to be. There's no time limit. Start whenever you want.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거나 이른 때는 없다. 이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요. 요새 야권 대선 주자들 중에서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을 거슬러 살아가고 싶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첫 번째 인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어느덧 1년여가 지났지만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금도 여전히 4.15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벤자민 버튼의 조언을 너무 진지하게 새겨 들은 걸까요? 지난달 말부터 4.15 총선 조작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 위조 또는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사전 투표에서 유독 나온 결과입니다.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가 조작됐다는 주장인데요. 황 전 대표가 대선 런닝메이트로 삼은 인물은 아마 이분인 모양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피 끓는 심정으로 목청을 다해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러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라고 지적해 국제사회 파장이 예상됩니다.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 민경욱 전 의원 지난해 말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4.15 총선 부정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선 직후에 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복을 선언을 했었죠. 민 전 의원 머나먼 타지에서 동지를 만나니 반가움을 숨길 수 없었겠죠. 민경욱과 트럼프의 앞글자를 따서 민트 동맹이란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8개월여가 흐른 지금 황 전 대표가 이 동맹에 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구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인 물증을 들어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은 국면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전 대표가 민초단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제는 민트황 동맹이 되는 건가요? 황 전 대표 정말 틈날 때마다 지칠 줄 모르고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경욱 영구 퇴출을 요구했던 분이죠. 그러다 하태경 의원에게 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투표용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된다. 황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혀 반대로 굉장히 왜곡이 심하고 오해도 많고 괴담성의 이 의혹들이다. 황 전 대표 여기에 굴하지 않았는데요. 민경욱 전 의원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의 총선 개입설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북한 통전부가 지난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저 이름을 딱 꼭 집어서 황교안을
패망케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패망케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요 가까운 청주에서 발생한 청주 간첩단 사건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간첩단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황 전 대표의 페이스북 활동, 최근 이준석 대표 빰친 수준입니다.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 간첩단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관련 소식을 복국장의 속보 처리만큼이나 발빠르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활동가 4명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4.15 총선에 개입해서 반보수 투쟁에 나서란 지령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죠. 황 전 대표는 이를 공유하면서 간첩단 사건의 특검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정치 공작 게이트로 규정합니다. 소극적 수사 태도와 미진한 수사 결과로 미봉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첩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자신이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함일 텐데요. 강성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앞으로도 총선 조작설과 이 간첩 게이트 두 가지를 꾸준히 들고 나올 전망인데요. 이 두 가지를 제도약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은 것 같군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도 전직 당대표 출신입니다.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이제 마쳤는데요.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캠프 꾸리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홍 의원이 당내 주적으로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 우파 괴멸에 앞장서다가 토사구팽되어 선회하신 분이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좌충우돌 돌고래 쇼나 보여주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돌고래 쇼나 보여주는 분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홍 의원, 윤 전 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자 윤 전 총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건데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선봉에서 적폐 수사로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사람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나는 이 정권 초기 윤 전 총장에게서 피맺힌 피해를 당했습니다.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어요.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점령군 행세라는 건 묵과할 수 없다면서 불쾌감도 드러냈는데요. 홍 의원 이를 갈았나 봅니다. 아예 토론 때 보자고 윤 전 총장에게 선전포고를 했죠. 금리빨 빼고 무조리 씹어먹어 줄게. 토론할 때 윤 전 총장만 공격할 심상인 것 같군요. 윤 전 총장과 함께 도매급으로 묶어 비판한 이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인데요. 인사청문회 때 개거품을 물며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대통령 후보로 적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죠. 개거품을 문 사람, 아마 이분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목을 먹더라도 그렇게 새벽에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집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옳은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날의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는 댁에 가는데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장제원 의원, 지난 2017년 홍준표 체제에서 핵심 당직자로 활동을 했었죠. 최근까지도 홍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신홍 의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일명 저격수 역할까지 맡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죠.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내심 서운했던 것 같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직 대표 출신 두 대선 후보들의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두 전직 대표들의 대선 도전 고군분투기.